일단은 다항식인데요. 다항식은 아까 말한 대로 덧셈 그리고 뺄셈을 할 건데 덧뺄셈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덧뺄셈을 못하는 사람들이 없고 덧셈과 뺄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유항끼리.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엄청나게 했던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뭐 복잡하게 생긴 다항식 혹은 단항식들을 계산해서 되게 많이 했던 것들이야. 그래서 동유항끼리만 잘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곱셈. 곱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공식을 외우고 나서 혹은 공식을 외운 상태에서 약간은 대입하는 느낌으로.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 한다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3a b의 제곱 b의 세제곱이 될 건데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약간은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생각을 해서 자리로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2a-b의 세제곱을 할 건데 야 어떻게 하더라. 여기가 세제곱이었던 걸 확실한데 a 세제곱이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됐었지? 마이너스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구나 라고 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쓰잘데기 없어요. 그래서 요 자리와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세모를. 그래서 동그라미가 2a라고 생각을 하고 세모가 마이너스 b라고 생각을 해줘서 외우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는 거지. 문제를 풀 때에도. 그래서 a 세제곱이 있고 여기 a 제곱 b인데 근데 b를 한 번만 곱해주죠. 그러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을 때. 그래서 좀 통째로 외우는 느낌. a가 중요하고 여기에다가 x가인지 y가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공식 자체를 외울 때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리마다 조금 대입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다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외우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에서는 할 얘기가 조금 있는데 우리가 식이라는 거 쓸 때 나눗셈에서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 될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새로 나눗셈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쉬워요. 사실은 제일 심플하고. 근데 좀 멋이 없어요. 멋도 없고 나중 가면 복잡해지면 되게 힘들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나눗셈이 맞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검산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검산식을 한번 세워본다면은 A라는 것은 나누는 식과 목의 곱 그리고 나머지가 합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죠.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 다음 단원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될 항등식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아직은 항등식이라는 말을 배웠죠.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쓸게요. 그래서 항등식이란 말을. 항등식이야. 무조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으니까 생기는 특징들이 있는데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야. B하고 R. 우리가 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식은 차수가 중요합니다. 차수. 결국에는 몇 차 다항식인지 몇 차의 식인지 이런 얘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었을 때 B하고 R의 차수 관계가 있거든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누가 더 커야 될까? B가 더 커야겠죠. 약간 이런 생각하면 되겠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은 될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차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B의 차수와 R의 차수를 비교했었을 때 얘가 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만들기 좀 귀찮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차예요. 그리고 얘는
이번에는 얘는 2차예요. 숫자로 쓸까? 3차, 2차. 그럼 얘는 몇 차식이어야 될까? 그렇지, 1차식이어야 돼. 왜? 얘는 작잖아, B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얘의 가장 큰 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곱한 것과 A의 차수가 같아야 되는데 B의 차수가 2차라고 했기 때문에 Q는 당연히 1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맞나? 그리고 R은 선생님이 편의상 1차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A를 이번엔 Q로 나눈 거야. Q로 나누었어요. Q로 나누고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가 그대로 R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써볼까? Q로 나눴기 때문에 Q를 먼저 쓰고 어차피 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사실은 우리 곱셈이라는 것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상관이 없죠. BQ와 QB는 같을 거니까. 그러면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요. 얘가 몇 차예요? 1차라다. 그럼 얘는 1차면 돼, 안 돼? 근데 우리 1차라고 해놨잖아. 얘는 상수항이 돼야 되거든, 상수. 맞나? 그래서 이런 거 이거 틀린 말입니다. A라는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고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라고 했었을 때 반대로 Q로 나누었을 때도 몫이 B이고 나머지는 R이다 라고 한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차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특히나 나눗셈에서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어제 초등학교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학원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나눗셈을 맨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나? 혹시? 나눗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르기라는 표현 알아요? 가르기? 합치기 가르기? 우리가 응애 너희 몇 살이지? 17살인가? 17살이면은 9년 전에 8살이죠 그러면? 8살 때 뭘 배우냐면은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철수랑 미애가 사과가 2개 있고 사과가 3개 있다. 그러면 다 합쳐서 몇 개예요? 하면 우리는 5개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걸 합치기 더하기라 그래. 그래서 더하기라는 말을 맨 처음 배우지 않아요. 합치기라 그래. 그리고 선생님이 사과 4개 있는데 철수한테 2개를 주고 싶어요. 그럼 몇 개로 갈라야 될까요? 가르기라는 표현을 배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갈라볼까? 얘를 선생님이 6하고 1로 나누었어요. 나눴어. 그랬었을 때 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결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7 나누기 3을 나머지를 뽑아내고 싶어. 근데 세로 나눗셈을 쓰고 싶지 않아. 그러면 6이란 녀석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생길까? 7 나누기 3을 직접 해보면은 3, 2, 6, 1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이거를 쓰는 이유가 이거야. 6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로 구분했었을 때 6이라는 숫자는 3으로 충분히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머지는 1이다. 그럼 얘를 조금 더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또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 이 항과 이 항, 총 3개의 항이 있잖아요. 3개의 항에서 3으로 나눠 떨어지죠? 3으로 나눠 떨어지고요. 그럼 이 두 부분에서는 절대로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나눠 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말 이해했을까? 자, 예를 들어볼게요.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x-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몫이 q1이고요. 나머지가 2x-1입니다. 라고 할게요, 대충. 그리고 또 똑같은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니까 q2라고 두고 나머지는 3이라고 합니다. 3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얘도 fx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도 fx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식을 x-2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죠. 맞나? 그럼 여기가 좀 달라야겠네. ax 플러스 b라고 해야 되나? 여기를 ax-2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x-2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를. 여기까지 맞나요? 근데 항이 몇 개야? 항이 보이는 걸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이라는 게 뭐였을까? 하나가 숫자,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돼요. 덧셈 뺄셈이 아니라. 덧셈 뺄셈 없으면 돼요. 그래서 나눗셈은요, 나눗셈도 곱셈이라고 쳐요. 역수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오로지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 그럼 얘가 하나,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그거 덧셈이네. 그리고 선생님 하나인데요. 근데 얘는 그냥 나머지 하나라고 좀 칠게요. 그러면 x-2의 제곱으로 나누잖아요. fx는. 반드시 나머지가 3이 나와야만 해. 맞나? 그러면 요거 있죠. x-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죠. 왜? 여기 3개가 있으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나와야 되는데 3이라는 숫자의 나머지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지. 문제가 좀 안 맞긴 하는데 RX를 할게요. 그냥 RX. RX를 x-2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3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 내용인 거야. 이해 갔을까? 이걸 쓰면요. 이걸 이해를 했고 이걸 잘 쓴다면은 다음 단원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 3차식으로 나눌 때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워딩을 쓸 거거든요. 선생님은 7 나누기 3을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말을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따 끝나고 10분 동안 돌아다닐 거거든요. 니들 쉴 때. 니들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밖에서 얘기하고 싶으면 밖에서 얘기하면 안 되나? 안 된대? 그래요? 그럼 화장실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우리 고등학생 때처럼,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 때처럼 화장실 가가지고, 막 하면서 막 남자애들, 야, 할만하냐? 잠을 죽겠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 아무튼 여자애들은 어머 기집애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따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남아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려줄 거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 물어봐도 돼요. 다른 책 물어봐도 되고요. 뭐 다른 과목은 안 되죠. 수학 내에서 다른 과목은 물어봐도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눗셈에서 조금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또 나눗셈에서 또 재밌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세로로 나눗셈을 하다 보니까 뭐 차수마다 뭐 x라는 다항 x에 관련된 식이라면은 x의 세제곱도 써야 되고 x의 제곱도 써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수학자들은 옛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귀찮음이 좀 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뭘 썼냐? 조립제법이라는 걸 씁니다. 숫자만 쓰는 거지. 근데 조립제법을 쓸 때 나눗셈에서 조립제법을 배운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있죠?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 첫 번째는 반드시 나누는 식 있죠? 여기서 말한다면 B라는 식. 이 B가 1차밖에 안 돼요. 1차. 그렇지. 1차밖에 안 돼요. 1차식밖에. 그리고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내용인데 1차식인데 X라는 항이 제일 크잖아? 근데 그 조립제법의 결과는 반드시 X의 개수가 1인 녀석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잠오죠. 눈을 감고 지그시 선생님이 이제 물론 메모라는 것이 모르는 것만 쓴다 하는데 이게 좀 잠이 와 보고 있으면. 왜냐면 살짝 잤단만 할게요. 한 3분 5분만. 혹시 이제 뭐 아직 너희들이 어리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사람과 뭔가 잘 안 됐었을 기억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치? 왜 잊혀지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뇌는 휘발성이 되게 강합니다.
잊어먹어. 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가기 위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을 날려버리는 기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았던 기억도 조금 날리는 기능도 있고, 다만 그 기억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그 휘발성이 조금 더 약해져서 좀 오래 지속되는 거지 언젠간 까먹습니다.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작년으로 할까? 작년 11월 3일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공부가 싫은 거야. 왜냐면 맨날 까먹거든. 맨날 까먹고 하니까 배웠는데 저거 배운 것 같은데 뭐였지? 이게 신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왜? 하기 싫은 거 까먹은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복습해야 돼요. 복습. 기숙사생이 좀 많지 않나? 통원하는 친구 혹시? 네. 통원하는 친구들, 그래요. 통원하는 친구들 좋은 사람이 조금 몇 명 보이는데, 기숙사생들은 어때요? 아침에 이렇게 뭔가 긴장돼 있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군대 느낌이거든. 아침에 긴장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고 이러거든. 그래서 복습할 시간이 많죠. 자기 공부할 시간이 많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좀 복습을 좀 하셔요. 새로 배우는 것이 있고 좀 중요하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은 오답 노트 좀 썼으면 좋겠어요. 풀이 노트는 쓰지 않더라도 오답 노트는 좀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다 맞을 수 없어요. 다 맞기는 힘들어. 특히나 고등학교로 올라간다면은 중학교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시험 범위도 한 3배 정도 될 것이고, 풀어야 되는 양도 한 5배는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과목도 조금씩 생길 것이고.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중학교 때도 포기하는 과목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한 6주 정도 잡고 시험 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1이잖아. 고1이지 다들. 그럼 여기서 수능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 내신 준비를 할 건데, 특히나 자네들이 1등급을 맞아야 된단 말이야. 10%니까. 좋은 학교로 가고 싶다면. 이제 2등급이, 옛날 2등급이랑 느낌이 조금 달라. 2등급이면 아마 2등급을 맞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전대 한 중하위권 정도 되는 과를 갈 수 있을 거야. 아마도.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물론 운이 좋으면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겠고, 내가 학생부라든지 이런 것 물론 조금 달라졌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잘 준비한다면 좀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겠지만은, 아마 2등급이면 우리가 일단 목표는 다 서울대죠. 아닌가? 중경외시 정도는 가고 싶잖아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정도는. 시립대 가세요. 시립대.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주 좋아요. 그 등록금 50만 원만 내면 돼요. 한 학기가. 근데 중앙대 500만 원이거든. 600만 원인가? 10배 차이 나요. 그럼 생각해볼까? 네. 그만할게요. 아무튼 공부하고 싶은 말은 복습해라. 복습 반드시 해라. 그리고 조금 알파는 가능하면 시간이 된다면은 오답 노트까지는 작성을 해봐라. 오답 노트라고 해서 이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어. 그럼 한 요 정도 되는 크기에다가 문제를 한번 적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림도 그리고, 옆에다가 내가 생각한 개념,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이 문제를 풀 때 사용했던 개념, 혹은 개념을 말하기 힘들다면 단원, 그리고 문제집에서 나온 거, 해설지에서 나온 거, 비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있었구나. 혹은 잘 봤는데 계산해서 내가 조금 틀렸구나.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해도 됩니다. 자, 졸지 말라고 한 소리예요. 자, 조는 거 이제 그만. 한 번만 더 졸면 열심히 수업할 거예요. 자, 1차식이 있고 x의 개수가 1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조리제법을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나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한번, 3 너무 크니까 2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근데 1차식밖에 안 되고 나누었을 때 새로 나눗셈을 하자니 뭔가 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발을 해놓은 게 계수만 쓴다라는 거야. 3차부터 시작을 해서 3차, 2차, 1차 상수항을 쓰죠.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전에 나눗셈 할 때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반대로 써주고 여기에 숫자를 적어줍니다. 어떤 수를 적어줘? 얘를 이용한 걸 적어줘야겠지 이제. 근데 누굴 적냐면 마이너스 2를 적진 않아요. 얘가 0이 되는 것을 적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거. 이유도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여기다 2를 적죠. 이렇게 2를 적어. 그러면 2, 4, 1, 2, 6, 12, 7 이렇게 해서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이 몫이 될 것이고 이 녀석 마지막에 있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죠. 1차식이니까. 상수가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이 나누기 2x-4를 하고 싶은 거야. 2x-4.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 적는 숫자가 여기 뒤에 있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적는다라고 했죠. 근데 얘랑 얘랑 같거든. 맞나?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이 적겠지? 똑같네? 숫자니까 어차피. 그럼 얘랑 얘랑 다 똑같을까? 개수가 다른데? 벌써? 그러면 마찬가지 검산식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야. 검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의 개수가 반드시 1이다라고 했잖아. 이 조리제법의 결과는 여기 2 있죠. 어떤 숫자가 적혀있든 간에 3분의 1이 적혀있던 4가 적혀있던 마이너스 3이 적혀있던 어떤 숫자가 적혀있던 간에 무조건 x의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3분의 1이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적혀있다? 그러면 x 플러스 5. 무조건. 그럼 여기에다가 b를 쓸 때, 나누는 식 b를 쓸 때 x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뒤에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그리고 나머지 7이 되겠죠. 맞나? 이거밖에 안 돼요. 무조건 조리제법의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x-4야. 그러면 여기를 2x-4로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자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우리 는 같다를 썼잖아. 근데 같지가 않아. 왜? 여기다가 그냥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라고 쓰잖아? 그럼 여기 두 배 됐잖아. 2배. 여기랑 같지 않거든. 2배를 했는데 같아지고 싶어. 그럼 얼마 하면 돼요?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누기 2는 좀 멋없으니까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갔을까? 그래서 뭐 책에 보면 A가 곱해져 있으면 이 식에 A가 곱해져 있으면 A분의 1을 써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머지는 변함없이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리제법에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우리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 곱셈 공식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해볼 건데, 곱셈 공식도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무작정 외우시지 마시고, 제곱은 2랑 연관 많고요. 세제곱은 3이랑 연관이 많죠. 숫자를 본다면은. 그래서 그거 좀 유의하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자, 12쪽을 보시면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동료한끼리 덧셈과 뺄셈을 잘 해주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고 적당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맞는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12페이지에서 뭔가 틀렸다면은 아이고 좀 더 열심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페이지를 보면 46번을 한번 봐볼까? 46번. 자, 46번을 보시면 다항식이 있습니다.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이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 분배 법칙을 잘 활용한다면 전개 가능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막 5제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었을 때 나는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래요. 전부 싹 다 정리해서 x제곱을 뽑아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옆에서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참 딱하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개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거 전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곱해주죠. 하나 물어보자. 얘랑 2x 세제곱 6x 제곱이 곱해질 수 있나? 절대 곱죠. 이 두 개는 절대 곱해줄 수가 없어. 더해지고 있으니까. 즉 여기 내에 있는 것들은 서로가 곱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 있는 하나랑 곱해지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결국에 마찬가지 항이 몇 개냐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네. 혹시 중간에 수업 중간에 화장실이 좀 급하거나 그런 친구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 뒤로 살짝 갔다 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좀 참으면서 합시다. 어지간하면. 화장실 가고 싶으면 너무 힘들고 너무 또 이렇게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런 게 있으면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말 안 해도 되니까. 눈만 마주치세요.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가면 좀 그렇잖아. 선생님 한번 딱 보고 하면 가면 돼요. 하나 두 개죠. 하나 두 개.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곱이 되는 것뿐이야. 항들을 만들 때에는. 그러면 결국엔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해서 두 개를 곱해서 항을 만들겠다라는 거지. 여기서 2x 세제곱이 여기 나오고 여기서 x제곱이 나왔다면은 2x 5제곱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x제곱이잖아. x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차수만 얘기를 해볼까? 차수는 여기서 만약에 2차가 있나? 2차가 있어. 여기서 2차가 선택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반드시 상수가 돼야겠죠. x제곱 아니야? 네. 여기는 반드시 상수항이 나와야만 2차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씩 적어지면 돼요. 규칙성 있게. 1차, 1차. 여기가 상수, 여기가 1차가 되겠죠. 맞나? 그래서 특정한 항만 내가 구하고 싶다면은 전부 다 전개하는 것보다는 조금 뽑아서 계산해주면 좀 편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50번을 한번 봐볼까? 50번. 자, 50번. 1 더하기 x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100x의 100제곱. 1 더하기 x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100x의 100제곱의 제곱의 전개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일이 전개해서 풀었던 친구는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사람이 풀라고 낸 문제야? 라고 하겠지. 그랬었을 때 나는 x세제곱을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 결국에는 2번 곱하는 거예요. 2번. 똑같은 것을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1 더하기 x 더하기 x 2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100x의 100제곱을 똑같이 2개 곱하겠죠. 똑같이 2개. 그러면 결국에는 카드가 하나, 2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 곱하기 하나.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x세제곱이었으니까 3차 상수, 그 다음에 뭐 2차, 1차, 반대로 1차, 2차, 상수, 3차.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식이 똑같으니까, 개수가 똑같을 거니까 반복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2개 곱해서 이거 2개는 같을 거니까 곱하기 2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4개 다 구해도 되고요. 이해 갔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51번을 먼저 한번 해볼래요? 한 1분 정도 줄게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얼추 생각 어떻게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풀이가 되고 있으면 해보시고 잠깐 멈춘 다음에 한번 봐볼까? 선생님 말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곱셈을 할 건데 얘는 몇 개야? 총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밑줄이 10개가 생길 거야. 10개가 생길 것이고 10개에서 나는 x 9제곱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쭉쭉쭉쭉 할 건데 대충 x의 10개 중에 x의 9제곱이니까 x가 9번 들어가야겠지. 맞나요? 나머지 하나는 x고 하나는 숫자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 이것도 필요 없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할까? 얘가 1이야. 1을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뭐 해야 돼? x여야 되겠죠. x 9제곱이려면.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2를 여기서 2를 먼저 뽑았어. 그럼 나머지 것들 다 x가 되겠죠. 아, 결국 1부터 10까지의 합이 되겠구나.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0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 9제곱의 개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을까? 자, 재밌는 거 하나 한번 해볼 건데요. 무슨 재밌는 거 한번 해볼 거냐면 이 개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조금 확장시키면 이런 문제도 있을 거야.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 물어볼게. 모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 있죠? 모든 항의 개수. 이거의 합은 얼마일까? 이건 합은 어떻게 구할까? 절대로 일일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가장 큰 차수는 5차식이거든요. 그럼 5차 항이 있을 것이고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있겠죠. 그러면 앞에 개수가 있을 것이고 구성이 x의 5제곱이 있겠지. 또 a라고 부를게요. a, x의 5제곱, b, x의 4제곱, c, 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 x의 5제곱, x의 4제곱을 떼버리고 a, b, c, d 애들을 더하고 싶은 거지. a, x의 5제곱이 a가 되고 싶어. 그럼 얘가 얼마여야 될까? 0이어야 될까? 1이겠죠. 1이네. 1이면 되네. 마찬가지로 b, x의 4제곱도 나는 b만 남고 싶어. 그럼 x가 1이면 되잖아. 여기 뒤에가. 그래서 얘는 이런 말이 나왔다면 우리는 x에다가 1을 대입하자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하나 더. 이렇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근데 y하고 g가 생겼네. 그럼 x에만 1을 대입하면 yg가 남죠. 그럼 y에도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z에도 1. 그치? 그러면 물어보는 게 조금 바뀔 수도 있어. 두 번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물어보는 게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은 y를 빼고 y가 없는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y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엔? y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라지고 싶어 그 항이. 그럼 숫자가 얼마면 돼? 곱셈에서? 0이면 돼요. y에다 0 대입하면 돼요. x하고 z는 남고 싶죠? x는 1 대입하고 z는 1을 대입하고.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y를 제외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어떻게 한다? x는 남아야 되니까 1, y는 없어야 되니까 y는 0, g는 1. 이렇게 되면은 방금 말했던 것들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서. 자, 곱셈, 이제부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물어봤었을 때 아직은 공부가 조금 덜 된 친구들은 곱셈 공식은 먼저 외우시고 좀 시작하세요. 곱셈 공식을 먼저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57번을 한번 봐볼까? 열심히 곱셈 공식을 외워서 그 위에 있는 뭐 56번, 55번, 54번을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57번이 딱 왔어요. 57번이 딱 왔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우리는 마이너스 7. 근데 우리가 열심히 곱셈 공식을 공부했다면 여기까지 봤었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혹은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아까 두 개 선생님 말한 게 다르죠? 얘 두 개는 얘는 얼마라고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죠. 뭐가 좀 부족하거든. 얘를 구하려면 A, B, C가 필요해요. A, B, C.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A, B, C도 있어. A, B, C는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전부 지금 구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문제 풀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10번. 10번의 시험을 준비할 건데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 시간이. 45분이었죠.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맞나? 근데 학교에 따라 다른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을 50분 동안 보는 학교도 있고 두 개 합쳐서 100분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안 좋은 학교. 뭐 예를 들면 아무튼 그런 학교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해. 시간 체크도 힘들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친절하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너희들 막 싫어했잖아. 싫어하는 선생님들 있잖아. 근데 그 선생님들보다도 더 불친절할 수가 있어. 시험이 시간인데 어떤 선생님은 엄청 자상한 선생님이야. 어머 얘들아 선생님이 10분 전에 꼭 알려줄게. 45분 하고 35분에 야 얘들아 10분 남았어 이래. 근데 어떤 선생님은 고등학교 갔더니 종이 울려 5분 전에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끝나는 종이 울리지. 그만 다 일어나. 다 손머리 위로. 너 안 하면 지금 탈락이야. 손머리 위로. 너 실격이야. 빨리 안 해. 싹 다 걷어와. 이런 선생님도 있어. 선생님 살짝 선생님들 눈치를 봐. 시험 감독을 볼 때. 제가 500원 카드 거기다 썼구나. 그럼 살짝 끌어 시간을. 자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 다들 그만. 하면서 한 5초 정도 줘. 근데 자 그만. 다 일어나. 다 손머리 위로. 멘트 약선 걷어와. 이런 선생님들 있어. 억울하잖아 사실은. 근데 억울할 게 없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것들 다 마킹까지 하자라는 게 사실은 원칙이니까.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부족하니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걸 써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을 쓰고 필요한 내용을 쓰는 거지 알고 있는 걸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야. 티처스 봅니까? 티처스 봐요. 티처스 보면은 선생님들이 하죠. 쓸데없는 것 좀 적지 말라고. 좀 알고 있는 것 좀 적지 말라고. 알고 있는 걸 적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적는 거야. 이 문제 이거 필요 없어요. 왜?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봐야지.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먼저 보는 거예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라고. 전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 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A 제곱 필요해요. 그쵸? 전개하다 보면 A 제곱 나오겠지. 전개하다 보면 B 제곱도 나오겠죠. 근데 아닌 것 같아. 왜냐면 3개짜리 곱이 3개잖아. 그러니까 A 제곱만 순수하게 나오지 않고 A 하면 반드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러니까 A제곱 B 아니면 A제곱 C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편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써먹을 만한 게 누굴까? 를 체크하는 거야. 조건의 개수가 몇 개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내가 몇 개를 활용할 것인지. 정말 옛날에 선생님 세대 때는 그 안 쓰는 것도 주어질 때가 있었어. 문제에서 조건이. 그러니까 더 헷갈려. 그 하나 추가됨으로써. 근데 지금은 아주 고맙게도 그런 거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서 무조건 써먹을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무조건 한 번씩은 다 써먹어.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무조건 이 세 개는 한 번씩 쓸 거라는 거야. 어떻게든. 그러면 얘랑 가장 닮아 있는 거 얘들은 아니잖아. 1차식이니까. 그럼 1차를 봐야죠. 1차를 봤더니 A 더하기 B가 여기 있네. 근데 전개했었을 때 왜 어려웠냐면 문자가 두 개니까 어려웠었어. 근데 봐봐요. C를 넘기면 상수항은 문자가 아니다 보니까 좀 편하거든. C만 남게 되는 거야. 아, A 더하기 B가 E 마이너스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E 마이너스 A, E 마이너스 B, E 마이너스 C가 돼서 전개했었을 때 아까처럼 A제곱 B, 뭐 하고 B제곱 C 이런 녀석들이 안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훨씬 쉬워지겠죠? 그럼 전개를 해보면 자 이거 전개할 때도 다 보세요. 으하 하나씩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혹은 문자 둘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횟수를 한 번씩 줄여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2를 3번 곱할 거야. 2를 기준으로. 2를 3번 곱하면 얼마야? 8. 2 3번 썼죠? 그럼 2를 2번 쓸 거야. 2를 2번 쓰면 나머지 한 번은 무조건 문자일 수밖에 없겠지. 맞나?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4C. 근데 그게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마이너스 4 A, B, C. 여기 선생님이 마이너스 아니에요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마이너스 묶었잖아요. 그럼 2를 2번 썼지? 2를 한 번 쓰자. 2 한 번, 문자 2번. 그러면 E, A, B, E, B, C, E, C, A. 그래서 E, A, B, B, C, C, A. 마지막은 문자. 2를 안 쓰는 거. A, B, C. 전부 나왔죠, 한 번씩은? 그러면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할 때에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손대는 게 저거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요. 한 1분 정도 뺏었으니까 1분만 더 쉬었다 할게요. 이제 좀 쉬었다 합시다. 대각선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렇지. 왜 그렇게 될까? 원리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얘가 A, B를 빗변하는 직각삼각형이 생기지. 근데 얘는 C지. 근데 얘만 구하면 되잖아. 얘가 A, B, 얘가 B니까 루트 A, 얘가 루트 A제곱 B제곱이야. 그러니까 그걸 제곱하고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돼요. 아, 그럼요. 잠깐만요. 앞뒤 좌우에서 혹시 자고 있는 아직 그 자는 친구 있으면 좀 깨워줘요. 항상 다른 수업 시간에도.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아닌가? 너무 친해지면 좀 그렇겠지만. 옛날에 선생님이 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선생님이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기숙사생이었어요. 성적순으로 뽑았어요. 기숙사생은.
뭐 그냥 그렇다. 아무튼 그랬었는데 고3 때 선생님이 배웠던 과목 중에 화투죠. 지금 화투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선생님 때는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문화가 그렇게까지 막 있진 않았어. 뭐 엄청 옛날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1900년도? 아무튼 태어난 게 1900년도인데 이제 화투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렵고 진짜 세상 이렇게 힘들 수가 있을까. 공부를 거의 선생님은 거의 대부분 독학이었거든요. 수학을 맨 처음 배운 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때 반배치고사를 볼 때까지밖에 선행을 못했는데 그게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까지밖에 못하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다녔던 학교에 그 3대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H2야. 홍정모 쌤? 그래요. 네. 홍정모 선생님이라는 그러니까 홍씨 선생님이 계셨고 한씨 선생님이 계셨고 오씨 선생님이 계셨잖아. H2O. 정말 잘 패요. 팬다라고 하면 좀 사랑의 매를 좀 잘 쓰세요. 이제 홍정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책이 없어요. 손에. 매가 있고요. 보약을 하나 들으시면서 오세요. 오늘 많이 패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담임 선생님이셨어. 하필이면. 첫날 한 명이 자퇴했어요. 머리가 그때 당시에 선생님 때는 두발 자유야 그런 게 아니었잖아. 다 빠박이었거든. 유독 한 학생만 노란색 머리였는데 그날 그 교무실 끌려가더니 다음 날부터 안 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 교무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만났는데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수학의 정석 일단은 다 풀어와. 내일까지. 나는 선행 안 했는데. 뭐 어떻게 해? 열심히 했지. 순수한 마음에 중학교 3학년에서 막 올라왔으니까 되게 순수하잖아. 별표 치고 막 모르는 거. 이거 물어봐야지. 선생님이니까. 다음날 다 맞았어요. 35명이. 알아와야지. 왜 몰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35명이 맞았어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의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기도를 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거 아니거든. 천주 신자가. 근데 기도를 해. 근데 다른 학급은 그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 근데 우리 학급은 쫙 아침에 한 달 동안 쫙 그 소리밖에 안 들려. 정석 한 권 한 달에 다 풀었어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오늘은 좀만 맞게 해주세요. 제발. 안 맞는 날은 없던 것 같아. 안 맞았던 날은 없는 것 같고 오늘은 제발 10대까지만 끝나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기숙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해서 주말이었나? 주말인가? 아무튼 시간을 좀 빼서 저기 장동에 있는 과학학원을 가자. 그래서 과학학원에서 화투를 배우러 갔습니다. 화투를 배우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이셨어. 머리 살짝 벗겨주시고 너무 졸려. 시간도 12시였거든. 요즘에는 12시에 학원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선생님 때는 12시 넘어서 한 2시까지는 학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12시에 이제 수업을 듣는데 너무 힘든 거야. 졸리고. 그러니까 힘든 것보다 졸렸어요. 말씀이 너무 느긋하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막 시간도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졸았죠. 책상이 이런 책 하나하나가 아니라 길다란 책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 옆에 항상 어떤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맨날 날 깨워줬어요. 선생님을. 맨날 깨워주다가 이제 어느 날도 졸고 있었어. 막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나를 깨우는 것 같아 또. 깨우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새콤달콤을 살짝 이렇게 앞에 두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너무 고맙다. 나한테 깨라고 새콤달콤을 준갑다 해서 가서 먹었죠. 근데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의 입장에서 내가 먹으려고 놔둔 새콤달콤을 옆에서 자고자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까먹었다. 너무 창피한 거야. 정신이 차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자고 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고 자기 거 새콤달콤 까먹은 거야. 너무 창피한 거지. 너무 창피했어요.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창피한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 앞뒤 좌우 친구가 자고 있으면 한 번씩 톡톡 치면서 깨워줍시다.
새콤달콤도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아무튼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곱셈 공식에서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66번을 한번 봐볼 거야. 66번. 자, 66번을 보시면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고요.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x의 5제곱, x의 y의 5제곱, x의 6제곱, y의 6제곱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개똥이란 친구가 되게 성실해. 근데 조금 부족해. 그래서 이 친구는 x하고 y를 직접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x 5제곱 했고요. y도 5제곱 하고요. 6제곱도 하고요. y도 6제곱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개똥아, 왜 x하고 y를 구해서 이렇게 했어? 곱셈 공식 변형에는 5제곱이 없던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참 착하잖아. 착하고 참 좀 모자랄 뿐이지. 그래서 알려주겠죠. 개똥아, 곱셈 공식 변형 그렇게 외우지 말고 네가 직접 서술을 해봐라. 곱셈 공식 변형을 쓸 때 x 플러스 y 제곱 어쩌고 그렇게 쓰지 말고 곱셈 공식 변형에 있는 것들을 직접 만들어봐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해주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만들어 볼 거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야, 사실은. 왜냐면 곱셈 공식 자체에서 덧셈 뺄셈만 하는 거거든. 혹은 이항만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는 x 플러스 y의 제곱,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xy,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y 막 이렇게 외워요.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해보고 얘를 제곱해봤더니 x 플러스, 내가 직접 선생님이 돼서 내가 직접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x 플러스 y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이다. 근데 궁금한 건 이 녀석이니까 얘가 이항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를 여러 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 곱셈 공식 변형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라고.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을 만들 때 보통 우리가 제곱 혹은 세제곱을 해주죠. 제곱과 세제곱은 지수에 1을 더합니까? 1을 곱합니까? 제곱은 1을 곱해요? 1을 더해요? 지수가? x 세제곱의 제곱. x의 5입니까? 6입니까? 6이에요. 2배 해줍니다. 제곱은. 세제곱은요? 그러면 3배 해야겠죠? 아닙니다. 3배 하니까 갑자기 3배가 생각나서. 그 3배 있잖아요. 2하고 3, 2배, 3배를 통해서 5라는 숫자를 만들 수가 있나? 없어요. 만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 2배 하면 2분의 5 있다가 1을 곱하면 되니까. 지수에 2분의 5를 쓸 수 있나? 아직은 안 배웠어요. 배워요. 근데 아직은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5라는 숫자를 2와 3을 통해서 만들려면 두 개를 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즉, x제곱과 x의 세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돼. 그러면 x제곱의 짝꿍은 보통 y의 제곱일 것이고 x세제곱의 짝꿍은 보통 y 세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해볼 거야. 이 두 개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에서 외웠으니까. 곱하니까 x의 5제곱 튀어나오고요. y의 5제곱도 튀어나와요. 근데 얘랑 얘도 튀어나와요. 맞나?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유도를 해봐서 알겠지만 빼주면 되잖아요. 혹은 이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x 세제곱 y의 제곱, 이거 두 개 곱하면 x의 제곱 y의 세제곱이죠. 보기 불편하죠. 나는 x 플러스 y랑 xy만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x 제곱 y 제곱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제곱도 가능해요.
7제곱도. 7제곱도. 내가 5제곱 배웠으니까 여기에다가 x제곱을 곱하면 7제곱이 되네. 근데 이거 구하는 거 복잡하지 사실. 최대한 x제곱 y 세제곱을 이용하는 게 좋단 말이야. 특히나 여기에 만약 여기에 x제곱을 곱하잖아. 그럼 이거 2개 곱해봐. x제곱 y 5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묶었었을 때 또 불편한 게 생겨. 그래서 7은 3과 4로 하는 게 좋아요. 세제곱과 4제곱으로. 세제곱과 4제곱을 해야지 여기서가 좀 편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은 x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과 x의 4제곱 더하기 y의 4제곱을 곱하면 얘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요것도 저기 4제곱은 어떻게 곱해요? 4제곱은 어떻게 구해요? 제곱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쉽게 얘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2개 곱했었을 때 x 4제곱 y 세제곱 x 세제곱 y 4제곱이다 보니까 x 세제곱 y 세제곱 여기가 x 플러스 y가 계속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묶어줄 수 있는 거지. 자, 이처럼 곱셈 공식의 변형은요 충분히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에는 요것도 쓰라는 곳이 있을 거야. 그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 쓰라고 했잖아. 요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얘는 알았고, 얘는 구했고, 얘는 노란색으로 쓸까? 노란색 어디 갔대요? 고마워요.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 제곱, x 플러스 y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6이라는 숫자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야겠지. 3에 2를 곱하거나 2에 3을 곱하면 되겠네. 자, 완전 제곱이 쉬워요? 완전 세제곱이 쉬워요? 당연히 제곱이 쉽죠? 그럼 제곱을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의 제곱.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 갔을까? 그러면 제곱식이죠? 제곱식은 마이너스 2배, 2개 곱한 거죠? 2개 곱한 거 x 세제곱,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유도를 해서 조금 할 수 있겠다. 나중 가면 9제곱도 나와요. 막 8제곱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배웠던 내용을 잘 복기하면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70번을 한번 봐봅시다. 자, 70번은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를 읽을 때를 좀 조심해라. 항상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70번을 읽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럼 이거 x세제곱으로 나누니까 x 플러스 x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을 구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이러면 틀리죠. 앞에 양수 x부터 읽어야죠. 항상 말하지만 맨 처음에 양수 x, 서로 다른 두 실수, 2차식, 그냥식 이런 표현들은 반드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아까도 말했잖아. 조건들이 그냥 나올 리가 없어요. 양수 x란 말이 보이네. 양수 x에 대하여 양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막 그냥 문제 읽으면서 막 의미 없이 밑줄 긋고 막 중간에 나누지 말고 필요한 것만. 양수 x네. 서로 다르네. 2차식이란 말이 있네. 3차식이란 말이 있네.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있는 것도 다 잘 읽어야 됩니다. 항상. 양수, 그만 만약에 안 읽었다 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마이너스 4 루트 2일 때 내가 궁금한 것은 x 세제곱분의 잘 안 보이죠? 그래? x의 6제곱 2x의 4제곱 2x의 제곱 보통 이럴 때 불러주던데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보니까 대칭이잖아. 그래서 좀 쪼개줘야겠죠. 그래서 x세제곱
2x 그 다음에 x분의 2 x의 세제곱분의 1이 돼요. 써보니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쵸? x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한 힌트가 앞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요놈 앞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나는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해야 되겠지. 자, 어떻게 구해야 될까? x 플러스 x분의 1을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 사실 뭐가 주어졌으면 더 편했어? 여기 이거 말고 하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중에 하나만 바뀌면 편해진다. 누가 바뀌면 좋을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 되게 편해져. 그쵸?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었잖아? 그럼 얘가 바로 나와요. 왜냐?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배웠거든. 그러니까 가운데가 플러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얘를 구할 거야. 얘를 통해서. 그러면 마찬가지.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인데 곱셈 공식 그 문자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것들을 외우면 좋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a 빼기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는 a 빼기 b를 알면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어 없어? 마찬가지 곱셈 공식에서도 배웠거든요. 무슨 말이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 제곱을 한다면 이게 뭐냐면요. 얘를 제곱하면 얘의 제곱 마이너스 4ab 라는 것이 있었거든. 그쵸? 그래서 얘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을 제곱했었을 때 얘는 플러스 두 개 곱한 거가 플러스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1이죠. 거기다 두 배 하니까 플러스 2. 얘는 두 개 곱한 거 두 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고 싶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4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외우지 말고. 오케이?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 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루트 2니까 제곱해주면 32. 32에 4를 더하니까 36이야. 오케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제곱이 36이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즉 양변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왜 마이너스 6은 왜 안 돼? 양수? x 때문에?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6이어야 돼. 아직 양수 x 써먹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거 얘가 아니라 x 플러스 x분의 1이지. 그럼 다시 6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쓰고 넘겨줘서 생각한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8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중에서 플러스 루트 8이죠. 왜? x가 양수니까. 얘가 나왔죠? 얘가 루트 8 이렇게 이해 갔을까? 양수 x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잖아요? 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조금 플러스 루트 8을 쓰기도 합니다. 양수가 좀 더 우린 좋잖아. 지금 영하니까 얼마나 추워. 그쵸? 여름에는 시원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양수를 나도 모르게 쓸 건데 여기서 함정 카드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쵸? x가 음수일 때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루트 8 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있는 것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꾸 졸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출 거예요. 이렇게 좀 춤출 거예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70번. 자, 73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은 3분 줄게요. 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봤냐면은 풀 수 있나 풀 수 없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푸나 맨 처음에 뭐라고 썼나를 봤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혹시 뭐 내신 시험지 같은 거 학교 시험지로 뭐 미리 한번 풀어본 친구 있을까?
아직은 없나요? 네. 학교 시험지를 풀어보면은 나중에 풀 기회가 생겨서 풀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렵다가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한 4시간이었잖아요. 수학 시험이. 그럼 다 1등급이야. 진짜로. 4시간 동안 다 풀면 되거든요. 어떻게든. 특히나 1학년 과목은. 2학년, 3학년 과목은 4시간을 줘도 못 풀 때도 있어요. 와, 막 지들 멋대로 나와요, 그래프가. 이거 구해야 돼요. 이런 그래프를. 적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2019년 6월, 9년? 19년? 2019년, 선생님 기억이 2019년 6월 모평에서 나온 거예요, 고3. 이거 정답률 5%. 5%. 심지어 주관식. 주관식이니까 찍어서 맞을 확률은 거의 없다. 푼 사람이 한 5% 이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4시간이 있어도 못 풀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거는 4시간 좀 다 풀어요. 아까도 말했잖아. 그 개똥이. 조금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성실한 친구. 싹 다 구해서 해버리면 되거든. 연립해버리고. 시간이 부족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봐봐. A, B, B, C, C, A의 합을 알 수 있죠. 그치? 그거부터 쓰면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없지만은, 그거부터 아는 것부터 쓰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한 걸 쓰는 거야, 필요한 거. 내가 뭘 필요하는지. 그럼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볼까? 그럼 누굴 봐야 돼? 뭘 구하려고 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녀석을 먼저 통분해서 분석한 친구는 선생님의 풀이 방법과 비슷하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선생님이랑은 조금 비슷한 축에 속한다. 이렇게만 할게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스타일을 만드는 거야. 자, 그냥 통분해야겠죠. A제곱, B제곱, C제곱. 근데 얘는 두려울 게 없어. 두려울 게 있죠? 없어. 그럼 벌써 두려워. 벌써 멘붕이야. A, B, C가 없거든. 그리고 나서 통분하니까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마찬가지로 없어.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기서 쓰다가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만들 거야. 곱셈공식의 변형이 아니라 곱셈공식의 제작을 할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부터 할까? 분모부터 할까요? 분모부터? 그럼 분모는 A, B, C가 곱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A, B, C가 곱해져 있는 게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굴 이용하면 될까? 2번. 왜 2번? 통분해서 A, B, C 나왔죠? 그럼 통분해서 A, B, C가 나오는 2번을 쓰면 되겠네? 맞나? 그래서 통분할 거야. A, B, C분의 A, B, B, C, C, A라고. 그러면 A, B, B, C, C가 이제 필요하네. 그러면 1번과 3번. 생각의 순서 1번과 3번.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요건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2A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대입까지 해버릴까? 6 이꼴 16 마이너스 2A. A는 넘어가면 5라는 것까지 쉽게 구했죠. 그러면 얘가 A, B, C분의 5가 2분의 5. A, B, C는 2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 선생님 이거 못해요. 드르륵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요. 아무튼 여기까지 구했어. A, B, C까지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죠. 분자를 볼 거야. 아까 말했죠. 곱셈공식 자체를 외울 때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이용해서 외울 거라고.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 세모의 제곱, 네모의 제곱이네. 우리 알고 있잖아. 방금 썼잖아. 있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제곱, 세모의 제곱, 네모의 제곱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2개씩 곱한 거죠. 2개씩 곱한 것만 잘 쓰면 되겠지. 2개 곱하면 A, B 제곱 C. 2개 곱하면 A, B, C 제곱.
두 개 곱하면 A 제곱 BC. A 제곱 BC 하나씩 제곱이네. A, B, C 중에서. 특징이 있잖아. 무조건 반복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A 제곱 BC. A B 제곱 C. 이 제곱부터 말할까? A 제곱 BC. B 제곱 AC. C 제곱 AB. 그쵸? 근데 우리는 묶어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A 하나, B 하나, C 하나씩. 그럼 하나씩 남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요. 그럼 이거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그럼 분자 분모 다 구했죠? 끝. 이해 갔을까? 곱셈 공식의 제작. 오케이?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는 필기할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필기할 사람들은 안 지울 테니까 필기 좀 해주시고. 네, 다 되셨다면 78번을 한번 봐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맨날 문자에 관련된 문제를 하다가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조금 불안한 게 좀 있죠. 불안하기보다는 갑자기 조금 멍 때리죠. 맨 처음에 우리가 맨날 숫자 계산하다가 중학교 1학년 돼서 문자 계산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렸거든. 근데 다시 하니까 또 헷갈리는 것 뿐이야. 네,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복잡한 숫자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쓰잖아요. 요거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공대라든지 수학과를 가게 되면 배우는데 이것을 대수학이라고 그래요. 숫자를 대신해서 쓴다, 대수. 그래서 대수학이라 하거든. 대수학을 배웠는데 이런 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숫자가 복잡한 것은. 그래서 치환하면 되겠죠. 우리 치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치환.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용어 중에 하나가 치환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루트 5051 더하기 5050의 세제곱. 또 반복되네. 루트 5051, 5050. 그러면 루트 5051과 5050을 각각 A와 B로 치환할 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5050만 A로 두고 5051을 A 플러스 1로 둘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루트가 안 사라져. 루트가 불편해. 그러니까 루트를 최대한 사라지게 하고 싶잖아. 그래서 루트까지 우리는 통틀어서 A라고 치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루트 5051을 A, 5050을 요것도 B. 요것도 물론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서 써도 되거든? 그럼 또 차수가 올라가지. 그러니까 불편해. 어지간하면. 그래서 그냥 문자의 개수를 늘리는 게 낫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주어진 식 준식이가 어떻게 되냐? 5050이니까 B분의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된 것을 알 수 있네요. 뭐 틀렸나? 아니에요. 네. 두 개를 뺐죠? 뺐으면 같은 것은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B분의 조금 바로 쓸게요. 3 같은 것이 두 개 있으니까 두 배 해주고 3A 제곱 B는 살아남았죠? 맞나? B가 하나 들어가서 B가 마이너스니까 B의 차수가 홀수인 것은 마이너스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아니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써야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나서 B 약분되네. 그럼 두 배도 해버리자. 6A의 제곱. 그 다음엔 2배. B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뭔가 좀 이쁘게 되길 원했는데 그렇게까지 이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도 많이 틀리거든요. 혹시라도 그 뭔가 틀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말해주세요. 실컷 풀었는데 틀렸으면 그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말해도 돼요. 그거 갖고 내가 맞았는데 네가 틀렸는데 막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6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까지 나왔어.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잖아. 원하는 것은 이 숫자 이르자리만 궁금해. 이르자리. 어차피 이르자리네. 근데 a 제곱은 쉬워. a의 제곱은 5051이라는 게 그래서 a 제곱 루트가 붙어 있구나. b가 자체가 5050이라도 엄청 큰 숫자인데 이거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무슨 자리? 이르자리. 이르자리 얼마예요? 어차피 두 번 곱하면 0. 그러면 얘는 필요 없네, 이르자리가. 그럼 얘는 1이었잖아, 이르자리가. a제곱은.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됐을까? 네. 자, 83번을 볼게요. 83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졸면 그 조는 순간만 날아가는 게 아니야. 기억이 앞뒤로 한 3, 4분씩은 날아가요. 우리가 존다라는 것은. 졸게 되면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 하다가 졸 때 이렇게 되지 않죠? 이건 쓰러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통 이러죠. 그러다 어떻게 돼? 아니면은 이러죠. 근육 경직이 일어나죠. 네, 앞뒤로 3, 4분 날아갑니다. 잠 깨려면 독하게 기왕 여기 왔잖아. 동네에 있는 것도 간 것도 아니고 한 20, 30명씩 모여 있는 곳으로 왔잖아. 그리고 아침 누가 지금 방학인데 아침 7시 반부터 너희 몇 시에 일어났어? 7시에 일어나잖아. 적어도 7시에 일어나야지 머리도 감고 할 거 아니오. 머리 안 감고 모자 쓸 거면 한 8시에 일어나도 되고. 근데 7시에 누가 일어나서 오니? 학교 다닐 때도 7시에 일어난 적 있니? 소풍날에 7시에 일어나는 게 국룰이죠. 아무튼 그런 각오로 왔는데 시간을 허투루 쓰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나중에 한 달 뒤에 6주 뒤에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런 느낌보다는 6주 뒤에 2번은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뭔가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 중에 문정역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기 중에는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방학 때는 여기 와서 공부를 했었어. 근데 항상 했던 말은 자기는 또 갈 거라고 했었어. 너무 좋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1등이었거든. 문정여고에서. 근데 너무 1등이라서 좋았으려나? 아무튼 좋았으니까 1등이 된 거 아닐까? 그래서 기회가 왔으면 잡는 것도 본인의 능력입니다. 네, 기회가 왔으면 잡으세요. 나중 가서 1년 뒤에 우리 여기서 3년 뒤에 만날 거야? 그 재수없는 소리죠. 3년 뒤에 너 진짜 오랜만이다. 3년 뒤에 반갑다. 열심히 또 왔구나. 호구 자식.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 3년 뒤에 만나면 안 돼요. 대학 가야죠. 자, 집중. 83번. 네에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봐봐. x 4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왔고 나머지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누기 a를 했더니 몫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을 나머지로 한다 라고 하죠.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뭐 나눗셈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것들 반드시 그 검산식 조금 더 유식하게 항등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항등식을 만들어주세요. 무조건 쓰든 안 쓰든 얘는. 근데 대부분 쓰거든.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시간 아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쓰세요. 어지간하면. 그래야 잘 풀리거든. 그러면 쓰자.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맞나? 이렇게 썼어. a를 구하래.
어떻게 구해? A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몇 차야? 2차. 그럼 얘가 몇 차야? 2차. 그럼 2차니까 최고차의 계수를 맞춰준다고 한다면은 x제곱이니까 얘도 x제곱이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두고 양변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되겠네? 말만 들어도 어때? 복잡해. 복잡하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거 기억나? b하고 q를 바꿨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잖아. 그쵸? b로 나눴을 때 몫이 q이다. q로 나눴을 때 몫이 b이다. 그럼 나머지가 조금 이상했지. 근데 얘는 봐봐. 몇 차야? 2차. 몇 차야? 당연하죠. 근데 바꿀까? 얘로 나눴잖아. 얘로 나눈다라고 하자. 그럼 얘 몇 차야? 2차. 그럼 나머지가 1차 되네. 바꿔도 되네. 얘는 바꿔도 돼요. 이해 갔을까? 바꿔서 그럼 얘로 나누어서 몫이 얘이고 나머지가 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차수 때문에.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 비교하는 것보다 직접 나누는 게 훨씬 쉽겠죠. 차이를 알겠나? 될 때 안 될 때. 그리고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됐을까? 넘어갑시다.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싶네. 몇 시야? 90분? 우리가 이 책이 그냥 센이더라고. 센 B가 아니라. 센 B와 센의 차이는 C단계가 있다 없다거든요. A단계도 물론 있지만은. C단계, 우리 하나, 자, 선생님 궁금해요. 자, 우리가 어제도 이 책으로 수업해봤고, 오늘 대충 들어봤잖아요. 절대 창피한 거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야. 나는 센이라는 책이 B단계를 풀어왔었을 때 조금 더, 내가 느끼기에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C단계는 선생님이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다 하진 않고. 그래서 설명하고 집에 가서가 아니죠. 집에 가거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네들이 정리해보는 걸로. 이쁘게. 쉬운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10문제를 푸는 것보단 내가 풀지 못하는, 내가 생각을 좀 오래 해야 되는 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아. C단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선생님이 조금 골라올 테니까 그것만 합시다. 근데 한 10문제에서 한 2-3문제밖에 안 될 거니까 그 정도만 해봅시다. 자, 86번을 한번 봐봅시다. 86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을 만족시켜주는 x값이 있을 것이다. 그랬었을 때 2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2x 플러스 5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개똥이는 x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답답해요. x가 이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근해 공식을 쓴다면은. 우리 근해 공식은 다 알죠? 근해 공식 모르는 친구는 우리 그 노래 알려줘서 노래 부르게 할 거예요. 2a분의 마이너스, 그거 알죠?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이거 있잖아요. 네. 근해 공식 써서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겠지.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써보지만 a라는 식을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라는 것이 있어. 근데 만약 b가 0이래. b가 0이 되는 값이래. 그럼 뭐만 남아요? r만 남아요. 근데 r은요 b보다 차수가 무조건 적어요. 차수가 낮을수록 좋잖아 우리는. 그럼 얘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치? b가 0일수록 좋은 거 아니야? q는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직 모르니까. b가 0이면 좋은 거네? 근데 여기가 봐봐. 얘가 0이죠. 맞아?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0이기 때문에 얘가 b가 된다면, 즉 얘가 a가 된다면, a를 b로 나눈다면 b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만 남겠죠. 이것을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을 이용해서
두 개를 나눌 거예요.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첫 번째는 세로 나눗셈이야. 못하지 않죠? 못할 수도 있죠. 선생님이 너무 생략하면서 말을 하는데, 자, 해보자.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멍청하게 했었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쵸? 자, 뭘 맞춰줍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면 되죠, 계속. x제곱이니까 2x제곱을 곱하면 2x 4제곱이 돼서 하나씩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차수 가장 높은 것들을. 그러면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 x 세제곱,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두 개를 빼주죠? 빼주는 거니까 빼면 x 세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 적자. 플러스 2x까지. 그리고 x 세제곱, x제곱이니까 더하기 x.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빼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3x 더하기 5.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2. 나머지만 아까 남을 거라 했는데 나머지가 2네. 하필이면 답은 2가 되겠죠. 맞아? 근데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더 중요해서 노란색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구분 지으려고 노란색으로 쓰는 거야. 얘 있죠? 얘로 나누겠죠? 그치? 그럼 검산식을 떠올리면 얘랑 얘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하기 얘를 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얘를 쪼개는 거야,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 2x 4제곱이네. 그러면 2x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야. 어떻게? 이해가 되도록.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만 그냥 쓰면 돼요. 계속. 무슨 소리냐? 맨 처음에 가장 높은 차수가 2x 4제곱이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2x 4제곱이 완성이 됐지. 근데 쓸데없는 게 생겼단 말이야. 맞아요? 쓸데없는 거. 그럼 그 쓸데없는 것을 반대로 빼주거나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 생겼죠? 없애줘야겠죠?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이해 갔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복잡해 보이지, 확실히. 좀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x 제곱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x 세제곱까지 이용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개수만 맞다면. 개수만 맞으면.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대 1대 1이죠. 절대값이. 1대 1대 1이면 여기 1대 1대 1로 만들면 돼요. 최대한. 그러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2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근데 안 똑같잖아. 이제 맞춰주는 거야, 그 다음에. 2x 세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플러스 x세제곱. 그래야 똑같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으로 되려면 마이너스 5x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묶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맞아? 오케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이 방법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쉬우면 이렇게 해요, 쉬운 거는. 근데 이렇게까지 항들이 모두 다 있고 뭔가 개수가 좀 안 맞으면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시간 줄이자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이 좀 더 편하다. 근데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반대가. 세로 나눗셈이 좀 더 오래 걸릴 때가 있고, 이거 만들어주는 게 좀 더 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직접 해보세요. 내가 안 했다고 니들이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할 줄 아니까 안 하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